저 혹시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사모님이 지금 양평에 주 2, 3회 정도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핸드폰 통신사 어디 쓰십니까? KT로 알고 있습니다. KT. 네. 그러면 오후에라도 사모님이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 점심시간에 연락을 하시면 사모님 직접 가시면 KT 뭐 이렇게 가면 기지국 위치, 통화 기지국 위치가 나오는 통화내역조에 10개월이나 1년치 뽑을 수 있거든요. 그 뽑아보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2, 3회 양평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모님 확인되면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양평에서 쓴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좀 해서 오후에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재 의원께서 이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이제 따님으로부터 뭐 월 150만 원씩 쭉 받았다 나중에 이제 뭐 한 서너 번 나눠서 집 살 때 돌려줬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자료도 반드시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딸의 모든 돈 들어가고 나오는 걸 다 하기가 어려워서 네. 저 통장으로 매월 150씩 한 10여 년간 온 자료는 다 정리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주혜선 의원님 말씀하신 따님 취업과 관련된 자료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료를 안 내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다라고 저희는 의제나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안 입으시려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선거 출마해 보셨죠? 작년에 했습니다. 동네 골목에 조그만 가게들 많이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들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이제 화면 한번 봐주시죠. 저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집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음식점 배달 앱 관련된 지금 수수료 현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저게 수수료가 없는 데도 있고 아주 심한 데는 뭐 12%까지 가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저 앱을 이용한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그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또 당연히 이제 이 점포를 임차했으면 임차료,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선거 출마해보셨으면 그 소상공인들의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뼈저린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배달 앱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장의 경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피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벤처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 앱 개발자들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약자 저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지금 이렇게 약탈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가령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대 보면 미래부에서 우영 메디칼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81억을 지금 지불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외부 조종 캡슐 내시경 개발에 이 81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배달 앱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저기에 80억, 100억을 못 쏟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자원 배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없이 못 살고 모든 사람이 인터넷 통신 없이 못 살고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작년에 지금 65조 원의 대한민국 안에서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상거래가 이제는 전자화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화되고 있는데 저 스마트폰 거래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SOC다. 우리가 부두나 항만이나 기차역처럼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SOC다. 이렇게 근본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기관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흐름 자체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런 사고의 전환, 철학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포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저런 앱들도 그렇고 국가가 갑자기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어떤 사회관념적인 전자적인 SOC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걸 또 같이 좀 놓고 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예. 네, 거영진 의원입니다. 유영민 후보자께서 국내 1세대 최고 정보 책임자로서 LG전자가 정보화 우수기업으로 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소프트웨어 진흥원장 또 재직 시에는 재임 1년 만에 기관 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놓았다 등등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서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지금 유영민 후보자를 공직 부적격 사유 5대 비리 중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자로서 이렇게 자꾸 규정을 짓는 것 같아서 그런 제가 좀 점검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수많은 우리 서울 인근에서 주말 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장 전입자로 지금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자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양평 땅 관련해 가지고요.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평 땅을 용천리와 옥천리 땅을 구입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농사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요, 영농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아내가 쭉 기록하는 영농일지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옥천리 땅을 매입한 시점 같아요. 옥천리 땅이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은 옥천리 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2010년부터 매월 본인이 했던 뭐 나무를 심었던 것, 뭐 모종을 했던 것, 수확을 했던 것, 그다음에 농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가지치기 했던 것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기록한 내용 맞죠?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겸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들도 이거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의원님들께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또 부인 되시는 그 영자 여사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을 가입하고 농업대를 졸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양평까지 가는 하이패스 기록을 내라는 아마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 가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국도를 이용합니다. 올림픽대로를 해서 팔당대교는 하이패스 기록이 있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네? 양평 가는 하이패스 기록은 이용하는 거의 거죠? 없습니다. 그 땅이 투기할 만한 땅입니까? 만일에 100번 양보해서 보통 위장 전입이라 하면 농지를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으면서 전입을 시켜놓고 거기서 땅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게 위장 전입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좀 근처에 그 토지 거래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땅을 위장 전입해서 투기의 대상으로 쓰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땅이다. 용천리, 옥천리 땅은 가보시면 압니다. 그것을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그 실제 상황을,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민경우 의원님 화면에서 최영자 여사께서 그 녹취한 거를 지금 방영을 하셨는데 녹음에 동의를 한 내용입니까? 저는 녹취 내용도 오늘 처음 들었고 그런 이야기 나눈 것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처음 일입니까? 봤습니다. 네. 음성 변조는 왜 했는지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한 그러한 그 녹취물인지, 그리고 왜
음성 변조를 했는지 저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인사청문은 그야말로 흠집 내기를 위한 신상 털기의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다른 장관도 아니고 우리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현실을 무시한 실제적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난무하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로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하나 우리 오피스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얼마를 구입 가격 말씀하십니까? 그건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8, 9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 이력에 보면은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해서 이득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을 팔고 바꾸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